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매물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매물장을 잘 관리해서 중개업에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힘들어서 블로그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특정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18년간 중개업을 해오면서 따로 매물장을 둔 적은 없어요. 블로그나 유튜브가 매물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수자분들이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블로그를 찾아보고 바로 응대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매물장을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좀 간소화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혹시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를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교육 내용에 나오는 것들 중에 포토스케이프라든지 블로그에 게시판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은 우리 부공배 카페에 정회원만 가입을 하시면 블로그 마케팅 게시판에 해당 영상들이 다 있고요.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회원은 또 따로 블로그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담아놨으니까 우수회원 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 카페 회원분들께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포토샵의 기초 부분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회원분들이면 누구나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전혀 접해보지 못한 초보의 어떤 기준에서 좀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저희 집사람이 원래 그쪽 계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매물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 매물장을 활용하시는 분들, 엑셀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관리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8년을 중개업을 해온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따로 매물장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따로 또 계속 올려야 되고 번거롭기도 해서 블로그 자체를 매물장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매물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 이 영상을 담게 됐고요. 자, 우선 이 블로그는 저희가 옛날에 활용을 하던 그 블로그입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품질이 좀 떨어진 블로그입니다. 하도 광고를 많이 하고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자, 해당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좀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카테고리 지정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 카테고리고 여기가 부속된 카테고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게시판의 하위 카테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통영 아파트면 여기 아파트 종류나 평수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하위 카테고리에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사냥업 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하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요 그림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 부분에 보시면 목록 열기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 5줄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거를 갖다가 눌러서 30줄 보기로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위 카테고리를 세 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이 포스팅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것이 그 해당 키워드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어떤 키워드가 노출되게 할 건지 그 키워드는 넣어야 될 거고요. 또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블로그 내에서 어떤 매물을 검색할 때 그 매물의 특징을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명이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제목에 좀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검색이 되니까요. 자, 이런 형태로 토탈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게시판을 만들어서. 자, 게시판 만드는 거 잠시 뒤에 설명드린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매물이 있는지 검색을 하려면 여기 검색 탭이 있어요. 블로그마다 위치가 좀 달라요. 그 레이아웃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맨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 카테고리이고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나 내용에 그 글씨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검색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산양읍 전원주택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 블로그 내에 있는 포스팅을 한 제목과 내용을 끌어주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산양읍에 있는 주택, 제가 포스팅한 것들이 쭉 나오겠죠. 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하면 뭐 아까 여기 검색 탭에서 하셔도 되고, 새로 나오는 여기 검색 탭에서 하셔도 되고, 산양읍 주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주택, 그러면 자, 이렇게 검색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유성타워. 자, 유성타워 하면 이렇게 포스팅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한눈에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고, 한눈에 안 보여지면 뭐 중층, 고층 뭐 이런 특징을 여기 넣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목에. 그러면 그게 검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고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물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포스팅을 보시고 매물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블로그 내에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제 만든 중개대상물 표기사항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들이 맨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댓글 쓰기가 있잖아요. 댓글 쓰기.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특징을 적어 두시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포스팅에는 담지 말아야 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1억 5천인데 여기서 1, 200 정도는 뭐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포스팅에 담기가 어려운 경우는 나만 볼 수 있게 댓글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200만원 절충 가능. 뭐 예를 든 겁니다. 애완 동물 뭐 안됨.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자, 이런 식으로 나만 알 수 있는 내용.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겠죠. 전화번호 010 주인번호입니다. 매도인 번호 바로 찾기 힘들 때 1234 땡땡 5678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때 비밀 댓글 체크하시고요. 비밀 댓글.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매물을 누가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 매물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이 매물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잊어먹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과 나와의 어떤 관계상의 어떤 주고받은 이야기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공개하기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비밀글로, 비밀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매물을 즉시 검색해서 매도인 전화번호가 이렇고 이런 거를 참고하라고 그때 했었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검색자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비공개로 이제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나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매물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산양읍 전원주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면 이게 대표 이미지거든요. 대표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를 찾기 쉽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요렇게 대표 이미지를 통해서, 물론 글자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걸 검색해서 세부 사항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썸네일을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서 더 찾기 쉽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특정 매물이 대표 이미지가 잘 보이게끔 해야만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전원주택이나 뭐 일반 주택이나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은 외부 모양이 주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통영 아파트라고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 검색을 했을 때 일반 검색자들한테 보여지는 썸네일이잖아요. 모바일로 보면 이게 좀 더 크게 보이거든요. 지금 PC로 봐서 그런데, 자, 이 대표 이미지가 좀 눈에 띄어야 되는 매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원주택이나 그런 경우는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관이 그렇게 이쁘고 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아파트에 몇 평이냐가 보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 누군가가 검색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아파트의 외관을 이쁘게 담은 것보다 특정한 이 평수라든지 아파트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요거를 더 눈에 띄게 썸네일을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자, 이 썸네일을 나도 보기 편하게 내가 내 블로그 내에서 매물장처럼 찾을 때 찾기 편하게 이렇게 글로 써 놓으시면 찾기가 좀 더 편하겠죠. 같은 아파트 내 물건을 내가 많이 올렸다고 치면 저층, 중층, 고층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내가 좀 더 찾기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자, 요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 되는데요. 우리 카페에 보시면 포토스케이프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대표 이미지는 가로 세로 1대1 비율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이미지들이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서 꽉 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더 보기가 좋아요. 썸네일은 정사각형으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보면 거의 이제 우리 원래 사진 찍듯이 가로가 긴 그런 이미지니까 아래 위가 이렇게 비어 보이잖아요. 그죠? 비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자, 정사각형의 입각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아까 그 이미지 그대로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면 그대로 이미지가 가져와지거든요. 자, 여기서 자르기. 자, 이건 포토스케이프 강의 한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르기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1대1로 비율로 해줘. 1대1이라는 게 가로 세로 똑같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잘라줍니다. 위치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 잘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뒤에 배경은 주택입니다만 해모로 아파트 로얄층 뭐 중층 요즘은 하도 표시 광고가 있으니까 뭐 24평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 자, 리얼하고 한자 하면 이렇게 단위 표기가 됩니다. 자, 평방미터 뭐 현공실 뭐 현공가임 뭐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고 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외곽선도 좀 진하게 해볼게요. 그림자도 좀 많이 넣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포토스케이프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강의를 보세요. 정혜원이면 누구나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얘를 안 하던 겁니다. 자, 뭐 여기에도 지금 대표 이미지가 요걸로 돼 있어서 이 이미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포스팅을 할 때 저는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대표로 클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수정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자, 이걸 대표 이미지를 전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제가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메뉴이든 뭐 중간이든 조금 전에 요 편집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뭐 다른 설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체크가 위에 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자,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체크 마우스 커서를 여기 이미지 위에 갖다 대면 요게 뜹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시 산양읍 전원주택을 검색해 볼게요. 요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 원래 이미지가 아니고 요걸로 바뀐 거예요. 요렇게 해서 내가 찾기 편하게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해주셔도 되고 이 대표 이미지를 그렇게 쓰면 누군가가 검색자들이 검색했을 때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블로그를 통해서 특정 매물에 대해서 내가 찾아볼 때 급하게 매물장처럼 찾아볼 때 여기 검색 탭을 통해서
자, 여기 검색 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 자, 메인 카테고리와 그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은, 자, 우리 카페에도 블로그 마케팅, 정회원 만드시면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카페 정회원만 되셔도 여기 보시면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걸 통해서 강의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마케팅 강의, 실무 강의, 수강이라고 적혀 있는 이거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실무 강의도 있고 마케팅 강의가 있는데, 아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정회원분들이 볼 수 있는 강의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뤄놓은 이 강의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편집 이런 것들이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수회원 카페 활동 좀 하시면 되거든요. 우수회원 되시면 마케팅 강의와 현장 실무 강의를 모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새로운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블로그인데요. 네, 깨끗합니다. 자, 카테고리 만드는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물장으로 쓰기 위한 이제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관리가 있을 거예요. 관리 위치는 블로그마다 좀 다릅니다.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 자, 요거 누르시면, 자, 상단에 보시면은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요거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요 블로그 여기 보이시죠? 자, 요거 누르시게 되면, 자, 요런 게 떠요. 요런 게. 자, 지금 요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상위 게시판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상위 게시판을 생성하고 싶으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지금은 게시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 게시판이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이 게시판의 하위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 게시판 수정은 클릭을 하시고 여기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아파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하위 게시판도 자, 뭐 아파트명이 들어가도 되고요. 뭐 평수가 들어가도 되겠죠. 뭐 24평 뭐 예를 든 거예요. 자, 다시 통영 아파트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통영 아파트 클릭해서 카테고리 추가하면 통영 아파트의 하위 게시판이 만들어집니다. 뭐 32평 뭐 요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요거는 삭제하는 방법은, 자, 요거 클릭해서 삭제 요것도 삭제. 자, 아니면 요 게시판의 하위 게시판으로 아파트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해모로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 요거 클릭해서 추가하면 하위 게시판. 그 다음에 뭐 지우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또 게시판을 새로 만들고 싶어. 하위 게시판 말고, 자, 원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 하면 카테고리 전체 클릭해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번에는 단독주택 카테고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 옆에 구분선은 뭐냐면 구분선 클릭하면 요 구분선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아파트 카테고리와 단독주택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움직여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셨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로. 자,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구분선이 생겼고요. 그 위로 아파트, 단독주택도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색 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포스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매물장처럼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자, 포스팅을 하실 때 제목과 내용을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내가 블로그 내에서 어떤 걸 검색을 해서 특정 매물을 찾을지 그걸 염두에 가면서 키워드 단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면 특정 아파트, 읍면이면 읍면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특징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24평이면 24평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일반 검색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누군가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검색이 되도록 검색 키워드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통영 전원주택, 뭐 통영 아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파트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팅 하셔서 궁금한 것은 이 카테고리가 분류된 것으로부터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안 되면 자, 여기 좀 세부 단어를 검색하셔서 내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해당 글을 이제 포스팅 글을 찾았을 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말이죠. 맨 하단에 댓글 쓰기를 통해서 비밀 댓글을 써서 나만 알 수 있는 뭔가 정보들을 넣어서 이 매물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눈에 해당 매물에 대해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